교재 111쪽입니다. 상권의 영향 요인, 그러니까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리적 요인, 인구 통계적 요인, 배후 소비자 특성, 상업 환경 요인, 뭐 점포 관련 요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상권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리적 요인이에요. 자연환경이나 교통조건이나 도시계획 등을 얘기를 합니다. 자연환경은 뭐 그 점포가 입지하고 있는 위치가 주변이 그 구릉인가 뭐 언덕 뭐 그런 거 얘기하겠죠. 하천, 호수, 언덕, 산 등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지가 가장 낫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뭐 언덕길인데 뭐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안 좋겠죠.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걸 싫어하죠. 힘드니까. 굳이 뭘 사기 위해서 올라가지는 않죠. 거꾸로 이제 내려와서 낮은 곳을 사다 모이게 되죠. 그리고 뭐 하천이 있는 경우, 호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산책로 같이 되는데 상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떤 지리적인 거 이런 거 좀 자연환경적인 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망, 접근성, 교통수단, 뭐 지하철역, 버스, 뭐 자가용이 지나다니는가, 주차장 같은 게 있는가 없는가, 뭐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여부입니다. 현재 뭐 어떤 뭐 도시개발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가, 뭐 지하철역이 새로 들어설 예정인가, 또는 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예정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죠. 보통 뭐 재개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실제로 공사가 들어간 다음부터도 한 4년 5년 걸리죠. 그럼 재개발 되는 동안은 그 사람들이 다 이사를 하니까 상권이 형성이 되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건설 차량은 계속 드나들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상권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 예정인가 재건축 예정인가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백화점이 들어오는가 뭐 대규모 할인점이 들어오는가 등등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리적 요인이 되겠고요. 상권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뭐 연령별, 성별,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주간, 야간, 뭐 이제 인구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가령 이제 그 서울 종로 있지 않습니까? 종로 같은 경우는 낮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죠. 낮에는 이제 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 회사원들이고요. 그리고 퇴근 무렵이 되면은 이제 퇴근하는 사람들 이제 뭐 음식 먹고 뭐 그런 것까지 있고요. 그런데 실제 거주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상가들이 그 오피스들이 뭐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은데 휴일에는 오히려 인구가 적은 거예요. 특히 휴일인데 날씨가 나쁘거나 그럴 때 거주자들이 없으니까 굳이 특별히 볼 일이 있기 전에는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자의 현황, 그래서 뭐 가족 구성이나 뭐 소득 수준, 라이프 스타일, 구매 성향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로 사는 사람들이 뭐 3, 40대 젊은 부부들이 사는가, 아니면 60, 70대 좀 나이 드신 부부들이 사는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비 성향이 틀리잖아요. 구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상권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포 준비나 뭐 업종 선택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 환경, 단독주택이 많은가, 아파트가 많은가, 빌라가 많은가, 이것도 뭐 임대 아파트가 많은가, 뭐가 많은가, 뭐 다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통행량,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그다음에 뭐 버스 또는 지하철 또는 뭐 자동차. 이것도 이제 그 유동인구죠. 쉽게 얘기해서 유동인구가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성별, 연령대별로 어떤가 조사를 해봐야겠죠. 여기에 맞춰서 그 업종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변 상업 환경 요인, 상가 밀집 지역인가, 상가 규모는 어떠한가, 업종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의 경쟁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후 소비자 특성, 이것도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주변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쇼핑을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생활하는 뭐 스타일은 어떤가 그런 것들 조사. 그리고 이제 점포 관련 그래서 점포의 구조라든가 규모, 크기 같은 거죠. 인테리어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같은 거 어떤가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항목별로 구별을 한 거고요. 조금 보시면은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시한 거에 의하면은 상권 조사할 때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요 항목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지 분석이에요. 위에는 이제 상권 분석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가질 점포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점포 크기 뭐 하겠다가 아니고 점포의 위치를 얘기해. 위치, 그 상권 내에서 점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따지는 걸 입지 분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포의 위치를 입지라고 하면 상권이 면의 개념이라면 입지는 점의 개념이다. 창업자가 점포 창업을 할 경우에는 아이템 선정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점포를 구하는 일이다. 이때 점포의 입지는 창업의 성패를 가져다 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입지는 업종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에 맞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준비한 자금보다 비싼 입지를 선택하면은 창업하기도 전에 자금 조달 때문에 애를 먹는다. 돈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템, 사업자금, 입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고려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점포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필요한 제품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장소고요. 그리고 딱 했을 때 이제 입지가 좋은 입지라고 하는 거는 방문 고객이 많아서 매출이 높고 앞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경쟁 점포가 별로 없는 곳이 당연히 유리한 적이라 할 수 있겠죠.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잡아야 매출이 많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제 교과서다 보니까 조금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쭉쭉 들어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많이 팔리는 곳이 좋은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장소가 좋으면은 내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본만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을 많이 해도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할 때 뭐 고려될 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요 뒤에 이제 뭐 좋은 입지, 나쁜 입지 있어요. 이제 그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 평가 기준, 그래서 이제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따져보는 게 되겠고요. 요거 말고 요거는 한번 그냥 보시고 요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핵심적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좀 쉽고요. 장사가 잘 될 만한 곳, 좋은 입지, 그리고 영업이 잘 되지 않을 곳, 내가 노력을 웬만큼 해서 잘 되지 않을 곳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위치, 좋은 입지. 통행 인구가 많고 머무는 지역,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장사가 잘 되겠죠. 접근하기가 용이해서 약속 장소로 이용하기 편한 곳. 여러분들 친구들 만날 때 만나기 쉬운 곳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되게 많이 점포 이용을 하죠. 뭐 물건을 산다든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또 그러는 곳에 필요한 곳에서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대형 사무실 밀집적보다는 중소형 사무실이 많은 것. 대형 사무실은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대형 사무실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 어떤 뭐 음료를 마신다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자체 내에 다 있어요. 밖에 나와서 뭘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중소형 사무실은 뭐 점심을 먹을 때도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곳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오락시설 등 편의시설이 많은 곳. 이런 근처에서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영화관이나 오락시설 근처에서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맥락이죠. 지금 1번, 2번, 4번은 같은 맥락입니다. 5번 주차가 용이한 것. 요즘은 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장소 정할 때 또는 뭐 식당을 갈 때
주차 편한 곳을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그 조건의 1순위가 됩니다. 거기 주차할 때 있는가 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뭐 이것도 1번, 2번 다 맞물려서 들어가는데 지하철 주변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 당연히 뭐 좋겠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출근길 통행령보다 퇴근길에 주 통행로 동선상에 위치한 거. 사람들이 출근할 때는 바로 회사로 가는 거죠. 그 중간에 뭐 쇼핑할 일이 없죠. 반면에 퇴근할 때는 퇴근하면서 뭐 뭘 사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나서 뭐 술 한잔 하기도 하고 저녁을 먹기도 하고 그러죠. 당연히 퇴근길 통행로에 위치해야겠죠. 출근길보다. 그리고 건물의 코너. 이거는 이제 가시성이에요. 눈에 잘 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의 코너. 양쪽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건널목이라고 그러면 네 군데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네 군데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면 코너에 입점한 점포가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중심 상권. 대규모 아파트라는 얘기는 거주 인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뭘 많이 사겠죠. 뭘 많이 소비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가 건물에 들어있으면 어쨌든 잘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세대 이상의 중소형 아파트 상가도 같은 말입니다. 거주 인구가 많으니까 3,000세대에 한 가구에 4명씩만 산다 그래도 10,000명이 넘잖아요. 엄청나게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형적으로 낮은 지대의 중심 지역. 아까 그 지리적 위치 봤었죠? 낮은 곳에 아무래도 모이죠. 높은 곳에 있으면 안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적정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것. 권리금이 없다는 얘기는 장사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본 역설적으로. 물론 또 권리금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권리금이 적당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좋다. 지난 시간, 전 시간이죠. 그 권리금은 연간 순이익,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이익입니다. 월 300만원씩 번다 그러면 1년에 3,600만원이죠. 권리금 3,600만원 정도. 매출액이 아니고 순이익, 1년간 순이익.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점포들이 비어있지 않고 성업 중인 지역. 당연히 그렇겠죠. 점포들이 많이 비어있다는 얘기는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내가 들어가서 해도 영업이 안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은 지역. 사람들이 노점상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장사가 잘 되겠죠. 기본적으로 잘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도로 양쪽으로 점포들이 형성된 지역. 양쪽으로 있어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고 그러겠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도로가 예를 들어서 왕복 8차선 도로예요. 굉장히 멀죠. 그러면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지를 않겠죠. 멀기 때문에. 사람들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왕복 4차선 정도까지가 적절합니다. 6차선만 돼도 건너갈까 말까 망설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진입로에 위치한 곳,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전철역에 내려가지고 아파트로 다 걸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물론 차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걸어 들어가는 인구도 굉장히 많겠죠. 진입로에 위치한 곳이 굉장히 좋은 곳이 되겠고요. 점포 앞에 보도폭이 넓은 곳, 인도 얘기합니다. 인도는 폭이 당연히 넓어야겠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죠. 그래야 좁은 곳이라면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급히 지나가려고. 잘 안 다니게 돼요. 도로폭이 좁으니까. 그래서 점포 앞에 보도폭이 넓은 곳이 좋고요. 그 다음에 상권으로 진입하는 통행 인구들이 주 진입로 주변. 아까 아파트 진입로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주택가 상권의 경우에는 점포수가 100여 개 이상인 지역. 주택가란 얘기는 집인 거죠. 이제 사는 집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 점포가 이렇게 100여 개 이상 형성돼 있어야 상가 밀집으로 형성돼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상가가 이제 한두 개밖에 없다면은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밖에서 먹고 들어가죠. 물건을 사도 다른 곳에서 사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 앞에 점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성이 되려면 점포수가 100여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인 경우는 당연히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 되겠습니다. 거주지로 들어가겠죠. 거기에 맞춰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가만히 이제 여기 뭐 20가지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통행 인구가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통행 인구가 많은 곳,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피해야 할 곳입니다. 피해야 할 곳. 여기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사람이 없는 곳이겠죠. 없는 곳. 자,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건물주가 현재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건물주가 영업을 하고 내가 그 옆에서 이제 같은 거고 근처에서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경쟁이 어려운 게 이제 건물주라고 하는 얘기는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없어요. 임차료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뭐 음식점이면 음식에 대해서 보다 낮은 가격에 보다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유산업종에 종사하는 곳은 피해야 되는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입지가 좋고 나빠를 떠나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서 너무 싸거나 권리금이 없는 경우, 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남이 장사 안 되는 곳 내가 들어가도 장사를 못하고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요란한 광고와 분양을 하는 대형 빌딩, 특수 목적의 상가. 이것도 광고만 요란하고 그러면은 실제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실제 이제 상권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광고만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수 목적 상가는 이제 특수한 뭐 물건만 판다든가 뭐 병원만 몰려야 되든가 뭐 그런 경우겠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업종만 된다는 얘기니까 나한테는 맞지 않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점포. 이건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어요. 저희 사는 동네도 그런데 뭐 한 3개월, 2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도 하고 가게 위치하고 그 업종하고 맞지도 않고. 이건 이제 저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오래 살다 보니까 다니면 저 집은 뭐가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제 그 판단이 쓰는데 보면은 안 되는 집은 딱 표가 납니다. 보면은 들어올 때부터. 되게 이제 뭐 식당들이 그렇긴 한데 뭐 음식이 맛이 없고 그리고 주변하고 맞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곳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업종이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점. 주변에 식당이 없는 경우, 식당이 없는 경우라는 얘기는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통행인구가 많고 머무는 지역. 통행인구가 없고 머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장사가 잘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언덕이나 경사진 곳에 입지. 사람들이 안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안 올라가지고 경사진 곳 가만히 서 있거나 걸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가지 뭘 사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는 않아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그 전에 그 경리단 길이라고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6호선 그 이태원 올라가는 길인가요? 그쪽인데 지금은 또 뭐 상권이 죽었다 그러는데 거기 한참 뜰 때는 거기가 그 굉장히 언덕배기 길이었는데 어떤 뭐 방송 타고 그래서 뭐 잠깐은 됐었는데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좀 뭐 상권이 많이 쇠퇴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 그런 경우 빼고라면은 언덕이나 경사진 곳의 입지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창업 초보자는 신도시나 신축 건물 등은 특히 주의해야 된다. 처음 하는 사람은 경험이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뭐 마케팅을 잘한다거나 뭐 잘 안 될 경우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게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도시나 신축 건물을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잘 될 가능성이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에 큰 점포가 있는 곳에서 작은 점포로 창업하는 경우 이건 규모의 관계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물건 같은 거 살 때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품목이라면은 큰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되게 큰 집이 더 쌀 가능성, 품질이 더 좋을 가능성이 크죠. 아무래도 그래서 큰 점포로 들어갑니다.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옆에서 작은 점포를 하게 되면 똑같은 걸로 작은 점포를 하게 되면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내가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기 전에는 이거는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점포 맞은편에 건물이 없는 것, 점포 맞은편에 점포가 없는 것. 이제 같은 말인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 개발이 안 돼 있는 것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상권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지역. 이거 너무 커진다는 얘기죠. 너무 커지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커져가지고. 그러면은 그전에는 나한테 오던 손님들도 상권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옆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쪽에도 새로 점포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요거는 이제 판단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커지면 그것도 나한테는 안 좋은 지역이다라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상권을 양분하는 곳. 4차선 이상 도로가 건너가지를 않습니다. 4차선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한 6차선 정도 되면은 그 편도 3차선이죠. 굉장히 큰 도로죠. 건너가질 않기 때문에 상권이 양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의 흐름이 빠른 곳, 그냥 지나가는 곳. 이건 유동인구가 많기는 좀 많은데 그냥 휙 지나가는 곳이에요. 특이하게 이제 이런 경우 지금 뭐 당장 어느 쪽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유동의 흐름이 빠르면서 멈추지 않는 곳, 그런 자리는 안 된다. 당연히 뭐 영업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기만 하는데. 그리고 주변 가게의 간판이 낡고 변색된 채 사용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인들도 신경 안 쓴다는 얘기고. 아까 쇠퇴하는 상권 얘기했었죠. 1시간 전 시간에 말씀드릴 때요.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표의 전면이 너무 좁거나 간판 설치가 어려운 것. 전면이 좁은 경우, 이제 건물 특성상 이런데 전면이 이제 문이 한두 개밖에 안 나 있는 곳이 굉장히 좁아 보이죠.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 도로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거나 더러운 곳. 이것도 이제 오래된 구두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점포에 물건을 내놓고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소 같은 거 잘 안 해서 음식 쓰레기 갖다 놓고 하는 거 안 들어가게 되죠. 회피하게 되죠. 그런 곳은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빈 점포가 많은 지역, 뭐 앞에서 살펴본 거랑 마찬가지 얘기예요. 뭐 주변에 식당이 없다든가 뭐 같은 말들이죠. 영업이 안 되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변에 공터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죠. 공터가 있는 거. 공원에 있는 거랑은 약간 틀리죠. 공터는 뭔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짓다 말고 아직 짓기 전에 이제 공터가 있다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도폭이 너무 좁은 곳,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는 곳, 전부 다 뭐 여기도 같은 개념이고요. 전부 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머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좋은 입지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은 요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입지는 매출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 곳이고요.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팔아줘야 되는 거고, 많이 팔아주려면은 기본적으로 물론 내가 파는 물건 서비스가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그건 이제 다른 측면 얘기고, 위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어쨌든 통행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하고 입지 단계를 분석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업종별로 뭐 서비스 업종이나 그다음에 뭐 외식업이나 판매업에 관련된 업종이 또 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8주차 시험이니까 또 시험이 또 여러분이 그 한 7개 과목 정도 되죠. 8개 과목, 7개 과목 정도 되는데 시험을 또 한 주간에 몰아서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 분배 잘 하셔가지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과목은 창업 따라잡기는 일단 교양 과목이고, 이제 앞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말씀드린 거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 시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